새벽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이른 아침, 조선의 수도 한양의 성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활짝 열렸습니다. 길고 긴 혼인 행렬이 드디어 머나먼 이웃나라를 향해 첫걸음을 떼는 순간이었습니다. 길가에 늘어선 백성들은 화려한 비단으로 치장한 가마와 위풍당당한 호위 무사들을 향해 환호하며 손을 흔들었지만 그 화려함 속에 감춰진 깊은 비밀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 가마 안에는 진짜 공주님이 아닌 평생을 공주님의 그림자로 살아온 여종, 은하가 앉아 있었습니다. 은하는 태어날 때부터 공주님과 용모가 놀랍도록 닮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언젠가 닥칠지 모를 위협에 대비해 길러진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정해진 운명의 날이 눈앞에 닥쳐온 것이지요. 은하는 흔들리는 가마 안에서 금실로 수놓인 홀레복의 묵직함이 어깨를 짓누르는 것을 느끼며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옷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것은 앞으로 짊어져야 할 거대한 운명의 무게였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백성들의 환호성을 들으며 은하는 이것이 자신이 감당해야 할 마지막 임무라고 몇 번이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바로 그때 가마의 주렴이 거칠게 들리며 안으로 들어온 것은 은하의 몸종인 미래였습니다. 아이고, 아기씨. 이 길이 얼마나 멀고 험한데 벌써부터 그리 꼿꼿이 앉아 계십니까? 그러다 병나시겠습니다. 미래는 걱정하는 듯 말했지만 그 눈빛에는 서늘한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본래 공주님의 처소에서 가장 낮은 신분이었던 미래는 은하가 대역으로 뽑힌 뒤 그녀의 몸종이 되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마음속에는 늘 비틀린 욕망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째서 똑같이 천한 몸으로 태어나 은하는 공주 행세를 하고 자신은 그 시중을 들어야 하는가 하는 깊은 시기심이었지요. 괜찮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야말로 밖에서 고생이 많겠구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하렴. 별말씀을요. 아기씨께서 무사히 이웃나라에 닿으시는 것만이 저의 소임인 것을요. 그런데 이 가마는 참으로 안락하고 좋군요. 바깥은 흙먼지가 자욱하여 숨쉬기조차 어려운데 말입니다. 미래는 비단 방석을 손으로 쓸어보며 노골적으로 부러움을 드러냈습니다. 그 모습에 은하의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내렸습니다. 은하는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아 조용히 눈을 감고 떠나오기 전 진짜 공주님이 눈물 흘리며 건네주었던 작은 옥 놀이개를 가만히 매만졌습니다. 그것만이 이 숨막히는 위장 속에서 유일한 자신만의 것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 같고 언니 같았던 공주님은 꼭 살아남아 다시 만나자는 약조와 함께 이것을 주셨지요. 은하는 그 약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길을 무사히 가야만 했습니다. 아기씨, 정말로 괜찮으신 겁니까? 안색이 백지장처럼 하얗습니다. 제가 듣기로 이웃나라 왕자께서는 성정이 불같고 여인의 얼굴을 무척이나 따지신다 하던데 첫날 밤에 아기씨의 창백한 얼굴을 보시면 실망하시는 것 아닐는지요? 그만하거라, 미래야. 내 입이 점점 과해지는구나. 앞으로는 내 허락 없이는 가마 안으로 들지 말 거라. 미래는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입꼬리를 비죽이며 비웃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내가 감히 나에게 명령을 해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미래는 아무 대답 없이 고개만 까딱하고는 주렴을 탁소리 나게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가마 안, 은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겨우 도성을 벗어났을 뿐인데 앞으로 남은 길은 멀고도 험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행렬이 울창한 숲으로 들어서자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하늘을 가린 나뭇잎 사이로 겨우 비집고 들어온 햇살이 어른거리는 좁은 산길은 음산한 기운을 풍겼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행렬의 맨 앞에서 길을 이끌던 호위 무사 몇몇이 갑자기 말을 멈춰 세웠습니다. 순식간에 주인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산적이다. 산적이 나타났다. 누군가의 외침과 함께 비명과 고함 소리가 사방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은하가 탄 가마도 거칠게 땅으로 내려졌고 가마꾼들은 혼비백산하여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기씨, 어서 이쪽으로 피하셔야 합니다. 혼란 속에서 미래가 달려와 은하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다급하고 절박한 미래의 모습에 은하는 아무런 의심 없이 그녀를 따랐습니다. 미래는 은하를 데리고 숲속 깊은 곳으로 내달렸습니다. 한참을 달려 더 이상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에 이르러서야 미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모두 무사한 것이냐? 다른 사람들은 어찌 되었어? 은하가 겨우 숨을 고르며 묻자 미래는 기다렸다는 듯 싸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미래의 등 뒤 숲속에서 건장한 사내 몇이 나타나 은하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은 산적의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자세히 보니 행렬을 호위하던 병사들 중 일부였습니다. 은하는 그제야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산적의 습격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미래가 꾸민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어찌... 배신감과 공포에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듯 했습니다. 미래는 비웃음을 터뜨리며 은하의 뺨을 거칠게 후려쳤습니다. 이제야 알겠느냐? 이 어리석은 것. 이제부터 내가 진짜 공주다. 그리고 너는 이름 없는 천한 계집일 뿐이야. 미래는 은하의 머리에서 화려한 비녀를 뽑아 자신의 머리에 꽂고 은하가 입고 있던 홀레복을 거칠게 벗겨냈습니다. 입어라. 이제부터 그게 내 신분에 걸맞은 옷이니 감히 나에게 명령을 해. 이제 누가 누구에게 명령을 하는지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미래는 자신이 입고 있던 누추한 몸종의 옷을 은하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은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리 내놔. 미래의 눈이 은하의 손에 꽉 쥐어진 옥 놀이개에 닿았습니다. 공주님이 주신 유일한 증표이자 희망. 은하는 자기도 모르게 놀이개를 가슴에 품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안 돼. 이것만은 안 된다. 아직도 내가 아기씨인 줄 아는구나. 여봐라. 전현에게서 저걸 빼앗아라. 미래의 명령에 사내들이 달려들어 은하를 붙잡았습니다. 사내들은 은하의 손가락을 잔인하게 꺾어 놀이개를 빼앗아 미래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구나. 너는 여기서 조용히 죽어가거라. 아니, 산짐승의 밥이 되는 편이 더 어울리겠지? 미래는 차갑게 말을 뱉고는 사내들과 함께 미련 없이 등을 돌려 사라졌습니다. 숲속에는 누추한 옷차림으로 내팽개쳐진 은하만이 홀로 남았습니다. 신분도, 이름도, 희망도,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채 말입니다. 은하는 흙바닥에 주저앉아 텅 빈 손을 내려다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둠이 내리는 숲, 사방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 마치 죽은 자들의 흐느낌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자 숲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언제 덮칠지 모르는 짐승에 대한 공포가 온몸을 옥죄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공주님과의 약속이 미래에 대한 끓어오르는 분노가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은하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무작정 걷기 시작했습니다. 멈추면 죽는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밤새도록 헤맨 끝에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그녀는 기적처럼 숲의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끝없이 펼쳐진 벌판과 그 너머로 보이는 거대한 성곽, 바로 이웃나라의 도성이었습니다. 살았다. 그러나 안도감도 잠시 성문을 향해 다가갈수록 자신의 남루한 행색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모습으로 자신이 공주라 한들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고민 끝에 은하는 먼저 몸을 씻고 허기를 채울 곳을 찾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성문 근처에 나그네들을 위한 작은 주막이 있었습니다. 부디 하룻밤만 묵게 해주십시오. 며칠이라도 좋으니 어떤 허드렛일이든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주막 주인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은하의 위아래를 훑었지만 그녀의 절박한 눈빛과 기품 있는 태도에 무언가 사연이 있음을 짐작했습니다. 쯧쯧. 딱하게도 되었구나. 보아하니 어디서 험한 일을 당한 모양인데. 좋다.
마침 일손이 부족하던 참이니 뒷마당 장작이라도 패고 마구간이나 청소하거라. 그럼 밥이라도 뜨게 해주마. 그렇게 은하는 주막의 가장 낮은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떼고 설거지를 하며 겨우 연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주막 앞길이 위풍당당한 기마 행렬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깃발에 새겨진 용문양은 그들이 왕실의 행차임을 말해주고 있었지요. 행렬의 중심, 늠름한 검은 말 위에 앉아있는 젊은 사내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 이는 은하뿐이었습니다. 매처럼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 그가 바로 이 나라의 왕자, 현이었습니다. 자신의 정혼자였던 남자. 은하는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향해 달려나갈 뻔했지만 이내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황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그때 현 왕자의 시선이 아주 잠깐 주막의 허름한 기둥 뒤에 숨은 은하에게 머무는 듯 했습니다. 저기 저 계집은 누구냐? 주막에서 허드레시를 하는 아이인 듯하옵니다. 행색이 남루하여 전하의 눈에 거슬렸사옵니까? 당장 끌어내어. 아니다. 그냥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서 그랬다. 현은 짧게 말을 끊고는 다시 고삐를 잡았습니다. 은하는 그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 마주침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은하는 멀어져 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궁궐 안으로 들어가야만 한다고. 그러던 어느 날 주막 주인의 어린 아들이 된서리를 맞고 된통 알아눕는 일이 생겼습니다. 의원조차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은하가 조심스럽게 나섰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께 어깨너머로 배운 약초 지식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은하는 뒷산으로 달려가 해열에 좋은 칡뿌리와 기침을 멎게 하는 도라지를 캐왔습니다. 정성껏 다려 아이에게 먹이자 신기하게도 아이의 열이 내리고 거친 숨소리도 잦아들었습니다. 네가 내 아들의 목숨을 살렸구나. 아가씨,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 약초를 잘 아는 신기한 처자에 대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작방처녀라 부르며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궁궐에서는 가짜 공주 미래의 사치와 탐욕이 날로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천박하고 포악한 행동에 현 왕자의 실망감도 극에 달하고 있었지요. 그날도 현은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 변복을 한 채 저작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귀에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약방 처녀에게 한번 가보시게. 어떤 병이라도 신통하게 낫게 한다더군. 약방 처녀라. 현은 얼마 전 주막에서 보았던 남루한 행색 속에서도 유독 총명하게 빛나던 그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현은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 은하가 머무는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때 궁궐의 어이가 다급하게 주막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왕실의 가장 귀한 말이 원인 모를 병으로 앓고 있어 용한 처자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약방 처녀더냐. 너의 의술이 그리 신통하다 들었다. 나를 따라 궁으로 가자. 내 힘이 필요하다. 은하는 마침내 기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주막의 기둥 뒤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현의 눈빛이 깊게 가라앉았습니다. 궁궐의 약방에서 은하는 가장 낮은 수련 궁녀 신분으로 허드레실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제 할 일을 다하며 의술 지식을 넓혀나갔습니다. 은하가 궁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은 미래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 천한 것이 어찌 감히 궁에 발을 들여. 당장 내쫓지 않고 무얼 하는 게야. 미래는 은하를 불러다 모욕을 주려 했지만 은하는 더 이상 예전의 무력한 은하가 아니었습니다. 아기씨, 소인은 이제 주막의 종이 아닌 내의원에 소속된 약방 라인입니다. 소인에게 죄가 있다면 마땅히 내의원의 법도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옵니다. 은하의 당당한 태도에 미래는 분노했지만 더 이상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도 미래는 은하를 독살하려 하거나 도둑으로 모는 등 계략을 꾸몄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마다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던 현 왕자가 나타나 은하를 구했습니다. 그는 진작에 미래의 행동을 감시하게 했던 것입니다. 잠깐. 그 아이는 죄가 없다. 공주는 어찌하여 아무 죄 없는 나인을 이리도 모질게 핍박하는 것이오. 아무리 정혼자라 하나 이 나라의 법도 위에서 군림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자신을 구해준 현을 바라보는 은하의 눈빛에는 감사함과 함께 애틋한 감정이 피어났고 현 역시 꺾이지 않는 은하의 강인함에 더욱 깊이 빠져들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은하는 어이도 포기한 채 죽을 날만 기다리던 왕실의 늙은 말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말의 병이 단순한 노쇠가 아니라 마구간 구석에서 자라는 작은 독초에 오랫동안 중독되어 생긴 것임을 알아냈습니다. 어이나리, 이 말이 앓는 것은 병이 아니라 독 때문입니다. 저 풀을 보십시오. 오랜 시간 먹게 되면 기력을 쇠하게 만드는 독초입니다. 은하의 간호 끝에 마른 기적처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현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내가 해냈구나. 어이조차 포기한 일을. 너는 대체 어떤 아이냐? 소인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사옵니다.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 현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약방을 찾는 일이 잦아졌고 두 사람의 마음은 신분의 벽을 넘어 조금씩 서로에게 닿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미래는 은하가 혼자 있는 약방으로 찾아와 훔쳤던 옥 놀이개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느냐? 내년이 애지중지하던 것이지. 하지만 이제 이건 내 것이다. 진짜 공주인 나의 것이란 말이다. 그것이 아기 씨의 것이라면 어찌하여 놀이개에 얽힌 이야기를 모르십니까? 그 놀이개는 돌아가신 데비마마께서 지혜로운 이는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본다 하시며 안쪽에 작은 글꼴을 새겨주신 것이옵니다. 닥치지 못할까? 어디서 천한 것이? 미래는 겁을 먹고 놀이개를 바닥에 던져버리고는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약방 문틈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이가 있었으니 바로 현이었습니다. 그는 미래가 떨어뜨리고 간 놀이개를 조용히 주워 들었습니다.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진실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혼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어전회의가 열리는 날이 밝았습니다. 화려하게 치장한 미래가 상석에 앉아 교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바마마, 혼례를 논하기에 앞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사옵니다. 저기 앉아있는 이가 과연 우리가 맞이해야 할 진짜 공주인지 의심스럽사옵니다. 현의 폭탄 같은 발언에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왕자께서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제가 공주가 아니면 누가 공주란 말입니까? 현은 흔들리지 않고 약방나인 복장을 한 은하를 어전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미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대가 진짜 공주라면 그대를 평생 그림자처럼 다른 몸종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하는가? 미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현은 이어서 옥 놀이개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이개에 얽힌 비밀을 말해보시오. 미래가 입술만 타르르 떨고 있을 때 은하가 조용히 놀이개의 비밀을 밝혔습니다. 신하가 놀이개 안쪽에서 작은 글씨를 확인하자 미래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습니다. 미래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주저앉아 울부짖기 시작했고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미래와 공모했던 병사들은 모두 대역죄로 다스려졌고 미래 또한 모든 신분을 박탈당한 채 비참한 곳으로 유배되었습니다. 모든 굴레에서 풀려난 은하는 마침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도 이름 없는 나인도 아니었습니다. 은하의 앞에 선 현은 그녀의 손을 잡고 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바마마, 소자는 제 마음이 택한 여인, 은하낭자와 혼인하고 싶사옵니다. 그녀는 신분과 국경을 넘어 이 나라의 가장 귀한 보물이 될 것입니다.
왕은 숱한 고난 속에서도 품위와 지혜를 잃지 않은 은하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아 두 사람의 혼인을 허락했고 온 나라는 진정한 사랑의 승리를 축복했습니다. 훗날 은하는 현명한 왕비가 되어 자신의 지혜와 따뜻한 마음으로 백성들의 상처를 보듬었답니다. 그렇게 가짜 공주로 시작된 운명은 진짜 사랑을 통해 비로소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새벽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이른 아침, 조선의 수도 한양의 성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활짝 열렸습니다. 길고 긴 혼인 행렬이 드디어 머나먼 이웃나라를 향해 첫걸음을 떼는 순간이었습니다. 길가에 늘어선 백성들은 화려한 비단으로 치장한 가마와 위풍당당한 호위 무사들을 향해 환호하며 손을 흔들었지만 그 화려함 속에 감춰진 깊은 비밀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 가마 안에는 진짜 공주님이 아닌 평생을 공주님의 그림자로 살아온 여종, 은하가 앉아 있었습니다. 은하는 태어날 때부터 공주님과 용모가 놀랍도록 닮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언젠가 닥칠지 모를 위협에 대비해 길러진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정해진 운명의 날이 눈앞에 닥쳐온 것이지요. 은하는 흔들리는 가마 안에서 금실로 수놓인 홀레복의 묵직함이 어깨를 짓누르는 것을 느끼며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옷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것은 앞으로 짊어져야 할 거대한 운명의 무게였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백성들의 환호성을 들으며 은하는 이것이 자신이 감당해야 할 마지막 임무라고 몇 번이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바로 그때 가마의 주렴이 거칠게 들리며 안으로 들어온 것은 은하의 몸종인 미래였습니다. 아이고, 아기씨. 이 길이 얼마나 멀고 험한데 벌써부터 그리 꼿꼿이 앉아 계십니까? 그러다 병나시겠습니다. 미래는 걱정하는 듯 말했지만 그 눈빛에는 서늘한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본래 공주님의 처소에서 가장 낮은 신분이었던 미래는 은하가 대역으로 뽑힌 뒤 그녀의 몸종이 되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마음속에는 늘 비틀린 욕망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째서 똑같이 천한 몸으로 태어나 은하는 공주 행세를 하고 자신은 그 시중을 들어야 하는가 하는 깊은 시기심이었지요. 괜찮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야말로 밖에서 고생이 많겠구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하렴. 별 말씀을요. 아기씨께서 무사히 이웃나라에 닿으시는 것만이 저의 소임인 것을요. 그런데 이 가마는 참으로 안락하고 좋군요. 바깥은 흙먼지가 자욱하여 숨쉬기조차 어려운데 말입니다. 미래는 비단 방석을 손으로 쓸어보며 노골적으로 부러움을 드러냈습니다. 그 모습에 은하의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내렸습니다. 은하는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아 조용히 눈을 감고 떠나오기 전 진짜 공주님이 눈물 흘리며 건네주었던 작은 옥 놀이개를 가만히 매만졌습니다. 그것만이 이 숨막히는 위장 속에서 유일한 자신만의 것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 같고 언니 같았던 공주님은 꼭 살아남아 다시 만나자는 약조와 함께 이것을 주셨지요. 은하는 그 약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길을 무사히 가야만 했습니다. 아기씨, 정말로 괜찮으신 겁니까? 안색이 백지장처럼 하얗습니다. 제가 듣기로 이웃나라 왕자께서는 성정이 불같고 여인의 얼굴을 무척이나 따지신다 하던데 첫날 밤에 아기씨의 창백한 얼굴을 보시면 실망하시는 것 아닐는지요? 그만하거라, 미래야. 내 입이 점점 과해지는구나. 앞으로는 내 허락 없이는 가마 안으로 들지 말 거라. 미래는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입꼬리를 비죽이며 비웃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내가 감히 나에게 명령을 해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미래는 아무 대답 없이 고개만 까딱하고는 주렴을 탁소리 나게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가마 안, 은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겨우 도성을 벗어났을 뿐인데 앞으로 남은 길은 멀고도 험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행렬이 울창한 숲으로 들어서자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하늘을 가린 나뭇잎 사이로 겨우 비집고 들어온 햇살이 어른거리는 좁은 산길은 음산한 기운을 풍겼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행렬의 맨 앞에서 길을 이끌던 호위 무사 몇몇이 갑자기 말을 멈춰 세웠습니다. 순식간에 주인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산적이다.
산적이 나타났다. 누군가의 외침과 함께 비명과 고함 소리가 사방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은하가 탄 가마도 거칠게 땅으로 내려졌고 가마꾼들은 혼비백산하여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기씨. 어서 이쪽으로 피하셔야 합니다. 혼란 속에서 미래가 달려와 은하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다급하고 절박한 미래의 모습에 은하는 아무런 의심 없이 그녀를 따랐습니다. 미래는 은하를 데리고 숲속 깊은 곳으로 내달렸습니다. 한참을 달려 더 이상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에 이르러서야 미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모두 무사한 것이냐? 다른 사람들은 어찌 되었어? 은하가 겨우 숨을 고르며 묻자 미래는 기다렸다는 듯 싸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미래의 등 뒤 숲속에서 건장한 산에 몇이 나타나 은하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은 산적의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자세히 보니 행렬을 호위하던 병사들 중 일부였습니다. 은하는 그제야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산적의 습격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미래가 꾸민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어찌... 배신감과 공포에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듯 했습니다. 미래는 비웃음을 터뜨리며 은하의 뺨을 거칠게 후려쳤습니다. 이제야 알겠느냐? 이 어리석은 것. 이제부터 내가 진짜 공주다. 그리고 너는 이름 없는 천한 계집일 뿐이야. 미래는 은하의 머리에서 화려한 비녀를 뽑아 자신의 머리에 꽂고 은하가 입고 있던 혼례복을 거칠게 벗겨냈습니다. 입어라. 이제부터 그게 내 신분에 걸맞은 옷이니 감히 나에게 명령을 해. 이제 누가 누구에게 명령을 하는지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미래는 자신이 입고 있던 누추한 몸종의 옷을 은하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은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리 내놔. 미래의 눈이 은하의 손에 꽉 쥐어진 옥 놀이개에 닿았습니다. 공주님이 주신 유일한 증표이자 희망. 은하는 자기도 모르게 놀이개를 가슴에 품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안 돼. 이것만은 안 된다. 아직도 내가 아기씨인 줄 아는구나. 여봐라. 전현에게서 저걸 빼앗아라. 미래의 명령에 사내들이 달려들어 은하를 붙잡았습니다. 사내들은 은하의 손가락을 잔인하게 꺾어 놀이개를 빼앗아 미래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구나. 너는 여기서 조용히 죽어가거라. 아니, 산짐승의 밥이 되는 편이 더 어울리겠지? 미래는 차갑게 말을 뱉고는 사내들과 함께 미련 없이 등을 돌려 사라졌습니다. 숲속에는 누추한 옷차림으로 내팽개쳐진 은하만이 홀로 남았습니다. 신분도, 이름도, 희망도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채 말입니다. 은하는 흙바닥에 주저앉아 텅 빈 손을 내려다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둠이 내리는 숲, 사방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 마치 죽은 자들의 흐느낌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자 숲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언제 덮칠지 모르는 짐승에 대한 공포가 온몸을 옥죄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공주님과의 약속이 미래에 대한 끓어오르는 분노가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은하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무작정 걷기 시작했습니다. 멈추면 죽는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밤새도록 헤맨 끝에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그녀는 기적처럼 숲의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끝없이 펼쳐진 벌판과 그 너머로 보이는 거대한 성곽, 바로 이웃나라의 도성이었습니다. 살았다. 그러나 안도감도 잠시 성문을 향해 다가갈수록 자신의 남루한 행색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모습으로 자신이 공주라 한들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고민 끝에 은하는 먼저 몸을 씻고 허기를 채울 곳을 찾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성문 근처에 나그네들을 위한 작은 주막이 있었습니다. 부디 하룻밤만 묵게 해주십시오.
며칠이라도 좋으니 어떤 허들의 실이든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주막주인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은하의 위아래를 훑었지만 그녀의 절박한 눈빛과 기품 있는 태도에 무언가 사연이 있음을 짐작했습니다. 쯧쯧. 딱하게도 되었구나. 보아하니 어디서 험한 일을 당한 모양인데. 좋다. 마침 일손이 부족하던 차민이 뒷마당 장작이라도 패고 마구간이나 청소하거라. 그럼 밥이라도 뜨게 해주마. 그렇게 은하는 주막의 가장 낮은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떼고 설거지를 하며 겨우 연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주막 앞길이 위풍당당한 기마 행렬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깃발에 새겨진 용문양은 그들이 왕실의 행차임을 말해주고 있었지요. 행렬의 중심, 늠름한 검은 말 위에 앉아있는 젊은 사내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 이는 은하뿐이었습니다. 매처럼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 그가 바로 이 나라의 왕자, 현이었습니다. 자신의 정혼자였던 남자. 은하는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향해 달려나갈 뻔했지만 이내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황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그때 현 왕자의 시선이 아주 잠깐 주막의 허름한 기둥 뒤에 숨은 은하에게 머무는 듯 했습니다. 저기 저 계집은 누구냐? 주막에서 허드레시를 하는 아이인 듯하옵니다. 행색이 남루하여 전하의 눈에 거슬렸사옵니까? 당장 끌어내어. 아니다. 그냥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서 그랬다. 현은 짧게 말을 끊고는 다시 고삐를 잡았습니다. 은하는 그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 마주침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은하는 멀어져 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궁궐 안으로 들어가야만 한다고. 그러던 어느 날 주막 주인의 어린 아들이 된서리를 맞고 된통 알아눕는 일이 생겼습니다. 의원조차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은하가 조심스럽게 나섰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께 어깨너머로 배운 약초 지식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은하는 뒷산으로 달려가 해열에 좋은 칡뿌리와 기침을 멎게 하는 도라지를 캐왔습니다. 정성껏 다려 아이에게 먹이자 신기하게도 아이의 열이 내리고 거친 숨소리도 잦아들었습니다. 네가 내 아들의 목숨을 살렸구나. 아가씨,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 약초를 잘 아는 신기한 처자에 대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작방처녀라 부르며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궁궐에서는 가짜 공주 미래의 사치와 탐욕이 날로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천박하고 포악한 행동에 현 왕자의 실망감도 극에 달하고 있었지요. 그날도 현은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 변복을 한 채 저작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귀에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약방 처녀에게 한번 가보시게. 어떤 병이라도 신통하게 낫게 한다더군. 약방 처녀라. 현은 얼마 전 주막에서 보았던 남루한 행색 속에서도 유독 총명하게 빛나던 그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현은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 은하가 머무는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때 궁궐의 어이가 다급하게 주막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왕실의 가장 귀한 말이 원인 모를 병으로 앓고 있어 용한 처자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약방 처녀더냐. 너의 의술이 그리 신통하다 들었다. 나를 따라 궁으로 가자. 내 힘이 필요하다. 은하는 마침내 기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주막의 기둥 뒤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현의 눈빛이 깊게 가라앉았습니다. 궁궐의 약방에서 은하는 가장 낮은 수련 궁녀 신분으로 허드레실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제 할 일을 다하며 의술 지식을 넓혀나갔습니다. 은하가 궁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은 미래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 천한 것이 어찌 감히 궁에 발을 들여. 당장 내쫓지 않고 무얼 하는 게야.
미래는 은하를 불러다 모욕을 주려 했지만 은하는 더 이상 예전의 무력한 은하가 아니었습니다. 아기씨, 소인은 이제 주막의 종이 아닌 내의원에 소속된 약방 나인입니다. 소인에게 죄가 있다면 마땅히 내의원의 법도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옵니다. 은하의 당당한 태도에 미래는 분노했지만 더 이상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도 미래는 은하를 독살하려 하거나 도둑으로 모는 등 계략을 꾸몄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마다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던 현 왕자가 나타나 은하를 구했습니다. 그는 진작에 미래의 행동을 감시하게 했던 것입니다. 잠깐. 그 아이는 죄가 없다. 공주는 어찌하여 아무 죄 없는 나인을 이리도 모질게 핍박하는 것이오. 아무리 정원자라 하나 이 나라의 법도 위에서 군림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자신을 구해준 현을 바라보는 은하의 눈빛에는 감사함과 함께 애틋한 감정이 피어났고 현 역시 꺾이지 않는 은하의 강인함에 더욱 깊이 빠져들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은하는 어이도 포기한 채 죽을 날만 기다리던 왕실의 늙은 말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말의 병이 단순한 노쇠가 아니라 마구간 구석에서 자라는 작은 독초에 오랫동안 중독되어 생긴 것임을 알아냈습니다. 어이나리, 이 말이 앓는 것은 병이 아니라 독 때문입니다. 저 풀을 보십시오. 오랜 시간 먹게 되면 기력을 쇠하게 만드는 독초입니다. 은하의 간호 끝에 마른 기적처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현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내가 해냈구나. 어이조차 포기한 일을. 너는 대체 어떤 아이냐? 소인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사옵니다.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 현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약방을 찾는 일이 잦아졌고 두 사람의 마음은 신분의 벽을 넘어 조금씩 서로에게 닿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미래는 은하가 혼자 있는 약방으로 찾아와 훔쳤던 옥 놀이개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느냐? 내년이 애지중지하던 것이지. 하지만 이제 이건 내 것이다. 진짜 공주인 나의 것이란 말이다. 그것이 아기씨의 것이라면 어찌하여 놀이개에 얽힌 이야기를 모르십니까? 그 놀이개는 돌아가신 데비마마께서 지혜로운 이는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본다 하시며 안쪽에 작은 글꼴을 새겨주신 것이옵니다. 닥치지 못할까? 어디서 천한 것이? 미래는 겁을 먹고 놀이개를 바닥에 던져버리고는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약방 문틈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이가 있었으니 바로 현이었습니다. 그는 미래가 떨어뜨리고 간 놀이개를 조용히 주워 들었습니다.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진실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혼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어전회의가 열리는 날이 밝았습니다. 화려하게 치장한 미래가 상석에 앉아 교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바마마, 혼례를 논하기에 앞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사옵니다. 저기 앉아있는 이가 과연 우리가 맞이해야 할 진짜 공주인지 의심스럽사옵니다. 현의 폭탄 같은 발언에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왕자께서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제가 공주가 아니면 누가 공주란 말입니까? 현은 흔들리지 않고 약방 나인 복장을 한 은하를 어전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미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대가 진짜 공주라면 그대를 평생 그림자처럼 다른 몸종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하는가? 미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현은 이어서 옥 놀이개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이개에 얽힌 비밀을 말해보시오. 미래가 입술만 타르르 떨고 있을 때 은하가 조용히 놀이개의 비밀을 밝혔습니다. 신하가 놀이개 안쪽에서 작은 글씨를 확인하자 미래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습니다. 미래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주저앉아 울부짖기 시작했고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미래와 공모했던 병사들은 모두 대역죄로 다스려졌고 미래 또한 모든 신분을 박탈당한 채 비참한 곳으로 유배되었습니다. 모든 굴레에서 풀려난 은하는 마침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도 이름 없는 나인도 아니었습니다. 은하의 앞에 선 현은 그녀의 손을 잡고 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바마마, 소자는 제 마음이 택한 여인, 은하낭자와 혼인하고 싶사옵니다. 그녀는 신분과 국경을 넘어 이 나라의 가장 귀한 보물이 될 것입니다. 왕은 숱한 고난 속에서도 품위와 지혜를 잃지 않은 은하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아 두 사람의 혼인을 허락했고 온 나라는 진정한 사랑의 승리를 축복했습니다. 훗날 은하는 현명한 왕비가 되어 자신의 지혜와 따뜻한 마음으로 백성들의 상처를 보듬었답니다. 그렇게 가짜 공주로 시작된 운명은 진짜 사랑을 통해 비로소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새벽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이른 아침, 조선의 수도 한양의 성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활짝 열렸습니다. 길고 긴 혼인 행렬이 드디어 머나먼 이웃나라를 향해 첫걸음을 떼는 순간이었습니다. 길가에 늘어선 백성들은 화려한 비단으로 치장한 가마와 위풍당당한 호위 무사들을 향해 환호하며 손을 흔들었지만 그 화려함 속에 감춰진 깊은 비밀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 가마 안에는 진짜 공주님이 아닌 평생을 공주님의 그림자로 살아온 여종, 은하가 앉아 있었습니다. 은하는 태어날 때부터 공주님과 용모가 놀랍도록 닮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언젠가 닥칠지 모를 위협에 대비해 길러진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정해진 운명의 날이 눈앞에 닥쳐온 것이지요. 은하는 흔들리는 가마 안에서 금실로 수놓인 홀레복의 묵직함이 어깨를 짓누르는 것을 느끼며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옷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것은 앞으로 짊어져야 할 거대한 운명의 무게였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백성들의 환호성을 들으며 은하는 이것이 자신이 감당해야 할 마지막 임무라고 몇 번이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바로 그때 가마의 주렴이 거칠게 들리며 안으로 들어온 것은 은하의 몸종인 미래였습니다. 아이고, 아기씨. 이 길이 얼마나 멀고 험한데 벌써부터 그리 꼿꼿이 앉아 계십니까? 그러다 병나시겠습니다. 미래는 걱정하는 듯 말했지만 그 눈빛에는 서늘한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본래 공주님의 처소에서 가장 낮은 신분이었던 미래는 은하가 대역으로 뽑힌 뒤 그녀의 몸종이 되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마음속에는 늘 비틀린 욕망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째서 똑같이 천한 몸으로 태어나 은하는 공주 행세를 하고 자신은 그 시중을 들어야 하는가 하는 깊은 시기심이었지요. 괜찮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야말로 밖에서 고생이 많겠구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하렴. 별 말씀을요. 아기씨께서 무사히 이웃나라에 닿으시는 것만이 저의 소임인 것을요. 그런데 이 가마는 참으로 안락하고 좋군요. 바깥은 흙먼지가 자욱하여 숨쉬기조차 어려운데 말입니다. 미래는 비단 방석을 손으로 쓸어보며 노골적으로 부러움을 드러냈습니다. 그 모습에 은하의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내렸습니다. 은하는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아 조용히 눈을 감고 떠나오기 전 진짜 공주님이 눈물 흘리며 건네주었던 작은 옥 놀이개를 가만히 매만졌습니다. 그것만이 이 숨막히는 위장 속에서 유일한 자신만의 것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 같고 언니 같았던 공주님은 꼭 살아남아 다시 만나자는 약조와 함께 이것을 주셨지요. 은하는 그 약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길을 무사히 가야만 했습니다. 아기씨, 정말로 괜찮으신 겁니까? 안색이 백지장처럼 하얗습니다. 제가 듣기로 이웃나라 왕자께서는 성정이 불같고 여인의 얼굴을 무척이나 따지신다 하던데 첫날 밤에 아기씨의 창백한 얼굴을 보시면 실망하시는 것 아닐는지요? 그만하거라, 미래야. 내 입이 점점 과해지는구나. 앞으로는 내 허락 없이는 가마 안으로 들지 말 거라. 미래는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입꼬리를 비죽이며 비웃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내가 감히 나에게 명령을 해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미래는 아무 대답 없이 고개만 까딱하고는 주렴을 탁소리 나게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가마 안, 은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겨우 도성을 벗어났을 뿐인데 앞으로 남은 길은 멀고도 험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행렬이 울창한 숲으로 들어서자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하늘을 가린 나뭇잎 사이로 겨우 비집고 들어온 햇살이 어른거리는 좁은 산길은 음산한 기운을 풍겼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행렬의 맨 앞에서 길을 이끌던 호위 무사 몇몇이 갑자기 말을 멈춰 세웠습니다. 순식간에 주인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산적이다. 산적이 나타났다. 누군가의 외침과 함께 비명과 고함 소리가 사방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은하가 탄 가마도 거칠게 땅으로 내려졌고 가마꾼들은 혼비백산하여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기씨. 어서 이쪽으로 피하셔야 합니다. 혼란 속에서 미래가 달려와 은하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다급하고 절박한 미래의 모습에 은하는 아무런 의심 없이 그녀를 따랐습니다. 미래는 은하를 데리고 숲속 깊은 곳으로 내달렸습니다. 한참을 달려 더 이상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에 이르러서야 미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모두 무사한 것이냐? 다른 사람들은 어찌 되었어? 은하가 겨우 숨을 고르며 묻자 미래는 기다렸다는 듯 싸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미래의 등 뒤 숲속에서 건장한 산에 몇이 나타나 은하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은 산적의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자세히 보니 행렬을 호위하던 병사들 중 일부였습니다. 은하는 그제야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산적의 습격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미래가 꾸민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어찌... 배신감과 공포에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듯 했습니다. 미래는 비웃음을 터뜨리며 은하의 뺨을 거칠게 후려쳤습니다. 이제야 알겠느냐? 이 어리석은 것. 이제부터 내가 진짜 공주다. 그리고 너는 이름 없는 천한 계집일 뿐이야. 미래는 은하의 머리에서 화려한 비녀를 뽑아 자신의 머리에 꽂고 은하가 입고 있던 혼례복을 거칠게 벗겨냈습니다. 입어라. 이제부터 그게 내 신분에 걸맞은 옷이니 감히 나에게 명령을 해. 이제 누가 누구에게 명령을 하는지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미래는 자신이 입고 있던 누추한 몸종의 옷을 은하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은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리 내놔. 미래의 눈이 은하의 손에 꽉 쥐어진 옥 놀이개에 닿았습니다. 공주님이 주신 유일한 증표이자 희망. 은하는 자기도 모르게 놀이개를 가슴에 품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안 돼. 이것만은 안 된다. 아직도 내가 아기씨인 줄 아는구나. 여봐라. 전현에게서 저걸 빼앗아라. 미래의 명령에 사내들이 달려들어 은하를 붙잡았습니다. 사내들은 은하의 손가락을 잔인하게 꺾어 놀이개를 빼앗아 미래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구나. 너는 여기서 조용히 죽어가거라. 아니, 산짐승의 밥이 되는 편이 더 어울리겠지? 미래는 차갑게 말을 뱉고는 사내들과 함께 미련 없이 등을 돌려 사라졌습니다. 숲속에는 누추한 옷차림으로 내팽개쳐진 은하만이 홀로 남았습니다. 신분도, 이름도, 희망도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채 말입니다. 은하는 흙바닥에 주저앉아 텅 빈 손을 내려다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둠이 내리는 숲, 사방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 마치 죽은 자들의 흐느낌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자 숲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언제 덮칠지 모르는 짐승에 대한 공포가 온몸을 옥죄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공주님과의 약속이 미래에 대한 끓어오르는 분노가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은하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무작정 걷기 시작했습니다. 멈추면 죽는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밤새도록 헤맨 끝에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그녀는 기적처럼 숲의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끝없이 펼쳐진 벌판과 그 너머로 보이는 거대한 성곽, 바로 이웃나라의 도성이었습니다. 살았다. 그러나 안도감도 잠시,
성문을 향해 다가갈수록 자신의 남루한 행색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모습으로 자신이 공주라 한들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고민 끝에 은하는 먼저 몸을 씻고 허기를 채울 곳을 찾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성문 근처에 나그네들을 위한 작은 주막이 있었습니다. 부디 하룻밤만 묵게 해주십시오. 며칠이라도 좋으니 어떤 허드레실이든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주막 주인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은하의 위아래를 훑었지만 그녀의 절박한 눈빛과 기품 있는 태도에 무언가 사연이 있음을 짐작했습니다. 쯧쯧. 딱하게도 되었구나. 보아하니 어디서 험한 일을 당한 모양인데. 좋다. 마침 일손이 부족하던 참이니 뒷마당 장작이라도 패고 마구간이나 청소하거라. 그럼 밥이라도 뜨게 해주마. 그렇게 은하는 주막의 가장 낮은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떼고 설거지를 하며 겨우 연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주막 앞길이 위풍당당한 기마 행렬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깃발에 새겨진 용문양은 그들이 왕실의 행차임을 말해주고 있었지요. 행렬의 중심, 늠름한 검은 말 위에 앉아있는 젊은 사내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 이는 은하뿐이었습니다. 매처럼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 그가 바로 이 나라의 왕자, 현이었습니다. 자신의 정혼자였던 남자. 은하는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향해 달려나갈 뻔했지만 이내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황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그때 현 왕자의 시선이 아주 잠깐 주막의 허름한 기둥 뒤에 숨은 은하에게 머무는 듯 했습니다. 저기 저 계집은 누구냐? 주막에서 허드레시를 하는 아이인 듯하옵니다. 행색이 남루하여 전하의 눈에 거슬렸사옵니까? 당장 끌어내어. 아니다. 그냥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서 그랬다. 현은 짧게 말을 끊고는 다시 고삐를 잡았습니다. 은하는 그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 마주침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은하는 멀어져 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궁궐 안으로 들어가야만 한다고. 그러던 어느 날 주막 주인의 어린 아들이 된서리를 맞고 된통 알아눕는 일이 생겼습니다. 의원조차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은하가 조심스럽게 나섰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께 어깨너머로 배운 약초 지식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은하는 뒷산으로 달려가 해열에 좋은 칡뿌리와 기침을 멎게 하는 도라지를 캐왔습니다. 정성껏 다려 아이에게 먹이자 신기하게도 아이의 열이 내리고 거친 숨소리도 잦아들었습니다. 네가 내 아들의 목숨을 살렸구나. 아가씨,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 약초를 잘 아는 신기한 처자에 대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작방처녀라 부르며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궁궐에서는 가짜 공주 미래의 사치와 탐욕이 날로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천박하고 포악한 행동에 현 왕자의 실망감도 극에 달하고 있었지요. 그날도 현은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 변복을 한 채 저작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귀에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약방 처녀에게 한번 가보시게. 어떤 병이라도 신통하게 낫게 한다더군. 약방 처녀라. 현은 얼마 전 주막에서 보았던 남루한 행색 속에서도 유독 총명하게 빛나던 그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현은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 은하가 머무는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때 궁궐의 어이가 다급하게 주막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왕실의 가장 귀한 말이 원인 모를 병으로 앓고 있어 용한 처자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약방 처녀더냐. 너의 의술이 그리 신통하다 들었다. 나를 따라 궁으로 가자. 내 힘이 필요하다. 은하는 마침내 기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주막의 기둥 뒤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현의 눈빛이 깊게 가라앉았습니다.
궁궐의 약방에서 은하는 가장 낮은 수련 궁녀 신분으로 허드레실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제 할 일을 다하며 의술 지식을 넓혀나갔습니다. 은하가 궁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은 미래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 천한 것이 어찌 감히 궁에 발을 들여. 당장 내쫓지 않고 무얼 하는 게야. 미래는 은하를 불러다 모욕을 주려 했지만 은하는 더 이상 예전의 무력한 은하가 아니었습니다. 아기씨, 소인은 이제 주막의 종이 아닌 내의원에 소속된 약방 나인입니다. 소인에게 죄가 있다면 마땅히 내의원의 법도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옵니다. 은하의 당당한 태도에 미래는 분노했지만 더 이상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도 미래는 은하를 독살하려 하거나 도둑으로 모는 등 계략을 꾸몄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마다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던 현 왕자가 나타나 은하를 구했습니다. 그는 진작에 미래의 행동을 감시하게 했던 것입니다. 잠깐. 그 아이는 죄가 없다. 공주는 어찌하여 아무 죄 없는 나인을 이리도 모질게 핍박하는 것이오. 아무리 정원자라 하나 이 나라의 법도 위에서 군림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자신을 구해준 현을 바라보는 은하의 눈빛에는 감사함과 함께 애틋한 감정이 피어났고 현 역시 꺾이지 않는 은하의 강인함에 더욱 깊이 빠져들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은하는 어이도 포기한 채 죽을 날만 기다리던 왕실의 늙은 말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말의 병이 단순한 노쇠가 아니라 마구간 구석에서 자라는 작은 독초에 오랫동안 중독되어 생긴 것임을 알아냈습니다. 어이나리, 이 말이 앓는 것은 병이 아니라 독 때문입니다. 저 풀을 보십시오. 오랜 시간 먹게 되면 기력을 쇠하게 만드는 독초입니다. 은하의 간호 끝에 마른 기적처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현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내가 해냈구나. 어이조차 포기한 일을. 너는 대체 어떤 아이냐? 소인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사옵니다.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 현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약방을 찾는 일이 잦아졌고 두 사람의 마음은 신분의 벽을 넘어 조금씩 서로에게 닿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미래는 은하가 혼자 있는 약방으로 찾아와 훔쳤던 옥 놀이개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느냐? 내년이 애지중지하던 것이지. 하지만 이제 이건 내 것이다. 진짜 공주인 나의 것이란 말이다. 그것이 아기씨의 것이라면 어찌하여 놀이개에 얽힌 이야기를 모르십니까? 그 놀이개는 돌아가신 데비마마께서 지혜로운 이는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본다 하시며 안쪽에 작은 글꼴을 새겨주신 것이옵니다. 닥치지 못할까? 어디서 천한 것이? 미래는 겁을 먹고 놀이개를 바닥에 던져버리고는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약방 문틈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이가 있었으니 바로 현이었습니다. 그는 미래가 떨어뜨리고 간 놀이개를 조용히 주워 들었습니다.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진실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혼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어전 회의가 열리는 날이 밝았습니다. 화려하게 치장한 미래가 상석에 앉아 교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바마마, 혼례를 논하기에 앞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사옵니다. 저기 앉아있는 이가 과연 우리가 맞이해야 할 진짜 공주인지 의심스럽사옵니다. 현의 폭탄 같은 발언에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왕자께서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제가 공주가 아니면 누가 공주란 말입니까? 현은 흔들리지 않고 약방 나인 복장을 한 은하를 어전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미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대가 진짜 공주라면 그대를 평생 그림자처럼 다른 몸종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하는가? 미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현은 이어서 옥 놀이개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이개에 얽힌 비밀을 말해보시오. 미래가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을 때 은하가 조용히 놀이개의 비밀을 밝혔습니다. 신하가 놀이개 안쪽에서 작은 글씨를 확인하자 미래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습니다.
미래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주저앉아 울부짖기 시작했고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미래와 공모했던 병사들은 모두 대역죄로 다스려